사명으로 시민을 구사공부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갔습니다. 북한이 91년도 94년도경 다 북에 집권돼갖고 보위부, 안전부, 당일군 모두 출근을 안 하고 공권력이 아예 무너졌습니다. 북한이 완전 무방비 상태 되고 완전히 오늘 당장 무너지게 됐는데 갑자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쌀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북한의 모든 군수공장들이 거민을만 쓰고 다 파산 직전이 됐는데 돌아도 못 가고 사람들이 출근도 못했습니다. 이 좌파 정권에서 지원해주면서 군수품 공장 몇천 개가 수도됐다가 돌아갔습니다. 다 돌고 우리 매형도 군부대에서 소대장 하거든요. 동생대 군부대 가보게 되면 한 개 대대가 있는 군부대 15명밖에 없습니다. 다 영양실조 걸려서 병원에 실려가고 집에 가고 다 도둑질하고 북한 군대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군대 군량미 하나도 없던 군량미가 다 채워지고 무기를 사오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원전을 돌리고 비행기 수입하고 그래서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주고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정권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북한에다 갖다 바친 건 죄가 안 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살리겠다고 애국의 마음으로 재단을 설립하시고 돈을 모금한 게 잘못입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줍시다! 지켜줍시다! 네, 고맙습니다. 목숨 바치면서 구해낸 나라를 이분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식과 손자를 자 비행기 때문에 아가리에다가 주스리면 속이 차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전으로 가자! 전으로 가자!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고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핵폭탄 개발에 한창 자금이 필요한 2000년도 박지원 현 공빈은행 비대위원장 등이 주도하여 산업은행, 현대그룹 등을 동원하여 4억 5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현찰을 김정일의 해외 개인 비밀 계좌에 넣어주었다. 이 돈이 핵폭탄 개발에 쓰여졌으면 뻔한 일이다. 박지원, 임동원 등은 사드 배치마저 굳고 반대하며 북한 김정은 세력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박지원 등을 중인으로 세워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불법 대북 송금에 숨겨진 의도와 그 망국적 결과에 대해서 이분도 아마 조만간 깜빵에 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북 송금 불법으로 북한에 갖다 바친 사람 누구지 알죠? 이분을 청문회에다 세워야 되겠다고 비트지게 외치시는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화 많이 푸셨습니까? 이제 조금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 나가서 말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말을 한 2, 3천 번을 했을 겁니다, 연설을. 그래 오늘만큼 아주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연설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을 다지고 나왔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심경에 조금 안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생각하기에는 진심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잘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새 야당이 하야를 자꾸 해라고 그러는데 그 하야라는 한자를 보면 아래 하자 야당 야자입니다. 야당이 내려가는 뜻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한참 얘기를 해보니까 하야라는 말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요새는 그 말 안 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야당이 하야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에게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민주당에서는 추 씨하고 문 씨가 막 일을 벌려서 민주당의 추모를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국민의당에는 안 씨하고 박 씨가 있어서 안팎으로 잘 안 맞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야 얘기를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건 완전히 털도 안 뽑고 자기들한테 정권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야 얘기가 맨 처음 나올 때 민주당의 문씨라는 사람이 벌이는 일련의 행각 여러분 아시죠? 당장 가져오라는 당장 가져오래. 그리고 안 가져오면 후사를 보장하지 못한다. 우상으로 또 옆에서 곁들여를 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이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 사람 대통령감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으면지 옆에 있는 추아무개라는 사람이 지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당에 가면 이 박지원이라고 제하고는 잘하는 앙숙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꾀가 많아요. 꾀가 많아가지고 슬그머니 무슨 홍보 문제로 해서 안철수를 싹 밀어내고 난 다음에 지가 차치고 포치고 나가는 거야. 영수에 나오면 영수로 가고 원내대표 하면 원내대표 가고 양쪽 차치고 포치고 나가는 거야. 이게 안은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혼자 앉아서 괜히 화풀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고 큰소리 꽝꽝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보려는 게 사실상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억지 소리, 강한 소리를 하면 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5천만의 닭소리야. 지금 이 나라 정국은 대통령의 휘하에 있던 최아무개라는 아주머니 때문에 들썩들썩 해가지고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도 아니고 서로 먹겠다가 아우성치는 닭이 하나 있는데 막 닭을 털도 뽑지 않고 먹으려고는 중국의 5호 16국 시대야. 이런 엉터리들에게 우리가 정권을 줘서는 배가 아파서 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네. 이제 우리 새누리당에 대해서 한마디야. 우리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아까 뭐 김무성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새누리당은 아직 깨질 듯 말 듯 깨질 듯 마지 하지만 우리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사랑하는 박성호 회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자유총연맹 동지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이 아직 새누리당에서 이 판 저 판 가리지 마세요. 아직 판이 안 깨졌어요. 제가 새누리당에 대해서 실망을 한 것은 아까 그 박지원이가 하도 얄미워서 제가 박지원이 국회 청문회 올리자 하고 주장했더니 딱 주장하는 사람이 김진태 의원 하나 갔다고 와서 형님 그 말은 내가 하겠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후에 김태흠 의원이 조인했어요. 그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도 한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노릇한 적이 있습니다. 법안을 올리려면 10명이 사인을 해야만 의안을 올리는 거예요.
의안을 올리면 이제 국회에서 투표를 해서 되든 말든 의안으로 상정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의 새누리 국회의원들이 10명이 채우지를 못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정당을 가지고 어떻게 박 대통령이 나라를 끌고 가겠느냐. 한심해요, 한심. 또 사드 문제가 있죠. 자, 제가 특정한 나라를 꼽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가장 쉽게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가 어딥니까? 경상북도죠. 경상북도에 있는 후보들은 거의 다 이른바 친박들이요. 이 친박으로 쉽게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사드 하나 한다니까 전부가 반대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됩니까? 우리가 부끄럽지만 문, 안, 주, 박 이런 사람을 공유하기 전에 이 나라 새누리당 후보,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침뱉고 욕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나라 보수주의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나라 보수주의가 이러면 앞으로 몇십 년 정권 못 잡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이제 1년 몇 개월이면 지나갈 사람이요. 다만 우리는 그 양반이 아름답게 퇴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의 앞날과 관계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도 여러분과 같이 공동으로 요청하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뭐냐? 최순실의 미몽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그렇죠? 저는 인간적으로 6년 터울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총탄에 잃고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사촌 형부도 안 도와주고 아무 정권자가 전두환 무슨 장부도 도와주지 않은 외롭고 캄캄한 암흑 속에서 그를 지켜준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정년회와 최순실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지난 16년 17년 동안 춥고 배고플 때 인간 박근혜를 사랑하고 보호해줬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그들이 박근혜에게 보내주던 애정과 사랑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제가 여기 써봤습니다만은 각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되면 다 얼마씩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요. 예를 들어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천억을 받았어요. 8천억을 받았는데 그때 주무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근데 그 펀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해찬의 형님 이혜진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8천억 가지고 춤추고 별거먹고 다 해먹었어. 그걸 받는 사람들이 한명숙 당시 총리 그리고 이하경이라고 난민전 출신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갈라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걸 기술 좋게 해서 우리는 잊어먹은 거예요. 이명박 정부 저 대통령만 해도 미소재단이라고 2조 가까이 돈을 걷었어요. 아시겠어요? 노무현이 아까 이해란 박사가 바다 이야기했죠. 바다 이야기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돈도 돈이라니와 우리 국민에게 노름해야 한다는 도박 근성을 심어준 나쁜 것이에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에 문화를 형성하겠다고 해서 문화스포츠 K스포츠하고 미래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돈을 많이 걷었는데 현재 돈이 없어진 건 30인가 35억밖에 안 돼. 돈 그대로 다 있어. 아시겠죠? 다 있어.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최아무개는 사람이 이게 그냥 닥치는 대로 걸리는 거야. 닥치는 걸려. 그래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자기 언니 박근혜, 박근혜 언니 했던 사람의 채만 물고 하고 막 갖다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두 번째 담화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축구 배고플 때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에게 경계의 담장을 걸었다. 내가 실수했다. 근데 내가 보니까 경계의 담장을 걸은 게 아니라 경계안으로 그냥 집어넣어버린 것처럼 이 사람이 껑충 들어와 버렸어. 그런데 인간 박근혜는 밀기가 곤란했어. 제가 축구 배고플 때 잘 도와줬어서 아마 제가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겉옷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다 해줬을 겁니다. 그 다 챙겨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순실의 죄는 철저하게 밝히고 최순실의 죄는 법원의 법리에 판단해서 심판을 받게 하지만은 그들이 하는 인간관계 자체를 코믹하고 우스우고 나쁘게 하는 것만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세월호 사건에서 슬금슬금 책임 안 지고 도망가는 이준석 같은 선장이 수없이 많이 있어. 우리 사회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최순실 아주머니 같이 이리저리 가서 갑질하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오. 여기에 있는 아주머니들 보톡스 안 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따라서 오늘 아침부터 어제 내리에 이 나라 종편 방송국이 멋을 맞고 어쩌고 하고 앉아있는 거 보면 이게 이 나라 진짜 언론인가? 한심하게 그죠? 한심하게. 자, 말을 요약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1년 3, 4개월이면 물러나십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벌이는 탄핵 문제가 되면 할 수 있는 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혹시 이제 2개월이나 3개월이나 4, 5개월 전에 물러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법률에 밝힙시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나라 역사에 내놓고 해야 할 일은 그가 돌아서서 나가는 박근혜가 아름답고 칭찬받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 이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 욕하는 거 그만해요. 아는 사람들이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으로 이 나라의 중요한 공직을 차지하고 이권을 차지하는 모든 사람을 앞으로 1년간 모조리 휘슬을 쫓아내라 이거야. 안 되죠? 이 나라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여기 근해 사랑 근해 산악회 수없이 많아. 자기 동각 쓴 사람. 이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무슨 아파트 경질하는 거 해본 적 없어. 해놓고 보니까 감사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만 맨날 뽑는 거야. 듣도 보도 못한 사람만 출세를 해. 인사가 만사야. 그런데 인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나는 최순실과 그 아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사의 대통령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가는 거 없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1년 몇 개월 동안 이 나라 정치를 잘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서 최순실이와 그 아류가 없이 정치인 박근혜가 이렇게 정치를 잘한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 진정하게 박근혜 정치를 올리고 그의 아버지의 정치를 올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해법입니다. 말을 마치면서 여러분 행진하실 때 혹시 누가 도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참으십시오. 참고 이제 박근혜를 마음과 정신과 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도심을 지나가면서 떳떳한 자유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
암이라고 하기는 미안한 숙명처럼 붙어있는 그 영혼, 그걸 떼버리는 자연인 정신 박근혜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힘껏 승문하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 나라의 역사가 반드시 잘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다시는 우익과 보수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 나라 정치를 끌어가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저는 믿어서 심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보통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블랙시트 한다고 유로 공동체가 깨져서 우리 경제 수출이 어려워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들의 패권 가지고 아우성 치고, 미국의 트럼프는 지맘대로 해갖고 우리나라 안보가 흔들어더래. 이렇게 복잡해. 경제도 잘 안 돼. 이럴 때 엉뚱한 사람이 앉아서 나라를 끌어가면 이 나라가 흔들립니다. 저는 지난 4년 전에 문재인이가 이랬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식을 광화문에서 하겠고, 광화문에 할 때 북한의 김정은이를 초청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화문 집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좌파들이 여기 잔뜩 모여가지고 김정은이를 영웅처럼 떠버려서 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눈물과 한숨과 피로 이 나라를 지키는 선열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 박근혜의 진정성을 지키고, 그의 오묘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씨를 지키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정치로 발전해서 여러분이 다 떳떳하게 4년 전에 박근혜를 찍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새로운 박근혜 청춘을 위해서 함성을 크게 한번 드립시다. 그런데 걸러진 건데, 문제는 햇볕 정책에 후유증이 많으니까 네. 당시에 4억 5천만 불이 간 것에 대한 그 디테일한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디테일하고 우리 잘 몰랐다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정부가 지금까지 꾸준히 김영삼 정부부터 북한에게 꽤 돈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인이 하는 거하고 정부이 하는 거 한 반반 정도 돼서 적어도 1조 5천억, 2조 가까이 다 지원을 했는데, 네. 그 지원한 것은 전부 항목이 다 있습니다. 네. 뭐 육아 시설을 지원한다거나 뭐 노인 시설을 향상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문제의 4억 5천만 불은 용처 어디에 쓰느냐를 밝히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갔어요. 그것도 북경에 있는 김정일의 개인 구자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때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한 핵무기 개발에 그 원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것이 파키스탄으로 갔다 하는 의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 앞에 좀 밝혀서 따지자 하는 얘기고요. 네. 제가 햇볕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영작 박사는 햇볕 정책 실패했다고 그랬죠, 그죠? 네, 여기서 밝혔습니다. 처음. 햇볕 정책은 당시에 미국의 클린턴이나 무슨 그다음에 무슨 국무장관이나 영국이나 네. 러시아까지 다 지원해서 한 겁니다. 다 오케이 사인을 받고 다 했다. 부시 대통령도 지원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올리버 국무장관이죠. 네. 이 양반이 이제 DJ와 가장 친한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아마 DJ가 정권을 잡게 되니까 국제적으로 이 평화 화해 문도가 돌아가지고, 네. 한때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만은 김대중과 김정일이 공동 노벨 평화 수상을 그 얘기도 하는 나왔었죠. 그런 얘기도 네.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로부터 조금 전인 1994년에 이사크 라빈하고 누구야 야세 아라파트, 그래 세 사람이 공동 수상한 것이 네. 평화상 받은 것이 중동 평화에 기반이 된 것처럼 네. 그런 게 있어서 당시에 DJ가 북한에 대해서 약간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생각을 가졌던 건 이해할 만하고요. 네. 그러나 다음은 당시에 DJ가 이거저거 깨림씩 하니까 저를 보냈어요.
북한에. 예, 북한에 제가 1999년에 11월 6일부터 13일 동안 갔습니다. 네. 가서 보니까 사정이 좀 달라요. 제가 그 자세한 얘기는 오늘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뭔가 낌새가 다르고 그때 우리가 어떤 낌새가 다르요? 김정일을 만났더니 저는 김정일 만나지 않았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만나지 네.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보낸 그 쌀 1,000톤과 옥수수 1,000톤 뭐 이런 것을 그 모니터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근데 모니터를 안 시켜요. 네. 안 시키고 특히 제가 이제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어서 네. 평남 순천하고 무슨 자매 결혼 같은 걸 맺고 싶다고 해서 네. 그걸 평남 순천에 지목해서 또 보냈어요. 네. 근데 거기를 요새 군사 뭐 작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전혀 그 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대신 DJ라는 분이 북한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밀사로 왔다고 하니까 대접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엄청난 룸이에요. 네. 방도 좋고 또 지필실이라고 탁 하면 좋은 티크 책상에 네. 종이 딱 놔두고 탁 보면 앞에가 탁 주차탑이 딱 보이고 네. 기가 막힌 방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봐서 도청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느꼈죠. 네. 당연히 도청되고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커튼을 쏙 집어 열어놨는데 네. 갑자기 커튼이 쑥쑥쑥 닫혀져요. 그래서 어. 깜짝 놀랐죠. 어. 또 열었죠. 제가 잘못했나? 열어보니까 한 5분 있다 또 닫혀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 수행원들에게 이거 도청되니까 말 조심하라.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여기 도청이 저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네. 밖에라고 해서 도청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네. 나가서 여기는 도청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하면서 무슨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 좀 헷갈리게 하고 역용하는 그런 지혜도 발휘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대충 그런 얘기를 보다 보면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에 북한 갔다 와서 갑자기 정치적 견해가 달라진 사람들을 보면 많이 저 있어요. 사람이 혹시 약점을 잡히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오해하고 예, 그렇게 또 북한 그렇게- 탈북자들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한국에서 가면은 네. 약점을 잡기 위해서 네, 네, 지금 네. 말씀하신 네. 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네. 제 그 수행원 둘 중에 한 사람은 제 보좌관이었고 한 사람은 또 목사였고 그랬는데 네. 그 중 하나가 네. 나중에 무슨 북한과 그 교역을 한다고 예. 제 돕는 것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 요새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잘 모르고 네. 있지만 아무튼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햇볕 정책을 그냥 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첫째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것을 흡사 조공바치러 오는 것처럼 생각했다. 네. 그래서 기분 나쁘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괜히 그냥 헛폼을 잡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사람한테 가서도 그래요. 그 남반부에서 자기들은 꼭 자기를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공화국에 이렇게 따뜻한 민족적 동질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우선 가서 우리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제 상대자가 노동당 중앙위원 했던 김경락이라고 제가 이름이 비슷한 네네. 사람인데 그 양반이 저를 핸들 잘 못했다고 해서 그 후에 뭐 숙청당했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요새 생사가 좀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 옆에도 중요한 사람들도 좀 앉아 있었는데 뭐 제가 확인 못하겠었는데 장성택 비슷한 사람도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고 예. 이렇게 여럿이 얘기하는데 제가 햇볕 정책을 설명을 했더니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우리 공화국에는 햇볕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어서 뭐 햇볕 정책 깔아뭉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시오. 그래서 내가 명석에 일국 대통령의 사절로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 우리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설명하면 당신들이 따뜻하게 그것을 정중하게 받아야지 그렇게 면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공화국에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네. 햇볕 정책은 그림이 생기지만 우리는 공화국에는 그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연대노했죠.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교시받은 게 있기 때문에 사절은 만만치 않게 돼야 한다. 그래서 네. 책상을 꺾어서 당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밥을 먹고 누구 나서 악수도 안 하고 헤어졌어요. 그날 첫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그 순환공원에서 무슨 그 일정에 합의하는 것을 보라니까 맨 앞에가 김일성 동상 참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식 사절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 보수 세력 우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밀사로 온 사람인데 네. 만약에 김일성 주석의 동상에 해가지고 그것이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나가면. 남쪽으로 나가면 이 난리 법석이 됩니다. 우리는 나는 끝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대통령과 당시의 통일부 장관이 임동원이었어요. 네네. 임동원 장관에게 이걸 물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임동원 씨를 상당히 개인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해야 된다면 조선중앙 TV 기자들이 빠지는 조건으로 노동신문 기자 정도가 가면 신문에 좀 나오면 관계없지만 아유, 좀 거절하십시오. 신문에도 나오면 안 돼. 아니 그래도 TV에 나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할 이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네. 협조를 좀 해야 될 네.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동상에서 참배를 하긴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습니까? 끝내. 네. 그래서 이제 시간도 많이 늦고 안개가 많이 끼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오자마자 그것을 하자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내일 다시 생각해 보지요. 네. 그랬더니 안개가 끼어서 조명이 잘 되기 때문에 더 신비롭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끝끝내 7박 했죠. 8일 동안 안 네. 하고 와서 네. 김경록 씨가 좀 당한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제가 자, 이제 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죠. 저는 체크 앤 밸런스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소위 햇볕 정책 4개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조정을 해야 된다 하니까 네. 대통령이 싫어하시더라고요. DJ가 그 말했더니 싫어하시고 싫어하십니까? 이 사람아 자네는 전당대회 정상회담 준비하러 간다고 하면서 그거 자꾸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이야 그거 제대로 하겠어? 뭐 어쩌고 해서 아니 그래도 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리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DJ를 30몇 년을 모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제 BJ. 맏형처럼 합니다. 네. 또 우리 제 돌아가신 맏형이 같은 돼지띠예요. 네. 그래서 진짜 맏형처럼 참 목욕탕 가서 등도 수십 번 밀어주고 같이 잠도 자고 해서 네. 정말 혈육처럼 느낍니다. 네. 그래서 말버릇이 좀 함부로 하는 느낌이 네. 있습니다. 워낙 편하니까. 예. 네. 아니 그러다가 그들이 당하면 그래요. 이 사람은 내가 당할 사람이요? 뭐 어쩌고 뭐 그러시더라고. 당신 셧업해. 그래서 한참 내가 그게 언젠가 녹음이 또 혹시 대통령 기록본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찾으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초선 의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DJ한테 눈밖에 나시는 눈밖에 났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는 소위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 충신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네. 제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박지원 의원인데 그 자리에 들어간 게 그래서 이제 비서자리로. 송호경이하고 뭐 하고 어쩌고 했는데 다만 원래 처음에 밀사는 우리 김경재 총재님이었군요. 제가 이제 그 분단 50년 만에 네. 거기서 이제 잘리면서 네, 눈밖에 나면서 교체된 게 바로 후임이 박지원입니다. 네, 대표고요. 제가 북한을 방문한 소위 그들로 얘기해서 남조선의 최초의 국회의원이에요, 얘가.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물론 수고하는 서정갑 본부장에게 고마운 뜻이 있긴 하지만 왜 하필이면 장소를 이 시청 앞에서 하는가? 난 거기 반대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 다음부터는 다른 데 가서 해야지. 이 시청 앞에 하면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니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니 오늘 서울시장은 아니 태극기 거는 걸 싫어하고 애국가 부르는 걸 안 좋아하는 그런 인간이 서울시장이라는데 그 앞에 와서 해주는 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노량진 언덕에 사육신 무덤에 가서 해요. 여기 정신이 틀렸어.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서 이제 오늘 김홍도 목사님이 오시고 교인들이 쫙 와서 말이야 아니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김홍도 목사님이 설교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보시는 줄 알았더니 아주 한국의 정세에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하세요. 이 북이 왜 이승만을 싫어하고 뭐 이 정 그려놓는데 저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많이 모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땅에 사는 건데 목사님이 아까 존중해서 뭐 종북 좌파 그까지 것들이 무슨 좌파예요 좌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종북 반동군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미친놈들은 무슨 좌파 그럼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이 나라에 무슨 좌파가 있어요? 아니 반미 하는 놈들이 전부 좌파입니까? 친북주의자가 전부 좌파입니까? 뭐 종북 이건 미친놈들이지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밥벌이하고 살면서 말이야. 아니 어떻게 종북이 뭐야? 북에 2,300만 우리 동포가 얼마나 굶주리고 먹을 거 없어서 배고파서 죽어가는지 그걸 모릅니까? 그럼 우리가 북한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 미친놈들이 말이야. 아니 내가 왜 노량진 언덕에 가자고 그랬는가 하면 요 다음 집회는 그런 데 가야지. 이거 지금 서 있는 해병대 구국 결사대를 보세요. 결사적으로 나와야 나라를 군지지 말이요. 대강해서 됩니까? 대강해서 뭐 적당히 잘 되겠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정말 분발해야 조국을 지킬 거 아닙니까? 한국시대 대표적인 인물 성삼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어요.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해서 결국은 세조가 될 때 이 성삼문을 비롯해서 여러분처럼 뜻이 있는 한국인이 조선인이 이럴 수는 없다. 반드시 이 세조는 해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한국의 선대 아닙니까? 오늘 먼저 한국의 기독교인들 움직이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여기 나오시고 교인들이 나오고 이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기독교인이 뭉쳐서 믿는 사람들과 군병 같으니 이러고 일어나면요 어떤 놈이 그걸 대항합니까?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계기가 돼서 목사님이 오셔서 좋은 말로 뭐 좌파다 그랬지만 그런 한심한 인간들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말이야 뭐 얘기가 많지 않아요. 후보가 3사람이나 나왔다. 3사람이나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은 안 되겠지만 말이야 여자는 대통령 후보가 됐다 하더니 아주 국민묘지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친구가 말이야 그 국민묘지에 누워 계신 대통령들을 참배하는데
아니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가서도 안 하고 여자가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가서도 안 하고 어딜 갔느냐 김대중 그 묘소에만 가서 헌화도 하고 분양하고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좁은 인간이 말이야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큰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남북 통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그 사람에게는 김대중만이 대통령입니까? 웃기지 마라 그래. 그리고 저기 어디 봉화인가 가서 아니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거긴 참배하고 아니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은 뭘로 하는 거예요? 국가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경제적으로 이만큼 만들어 놓은 박정희 대통령을 뭘로 하는 거예요? 여기 저 뒤에 앉은 서경석 목사는 나는요 박정희 대통령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둘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감옥에. 그러시면 그거하고 조국을 살리는 문제하고 우린요 그런 거 다 고생했으면 했지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래도 우리가 고생은 했지만은 조국의 경제를 이만한 수준에 올려놓은 대통령 아니 그렇게 우습게 봅니까? 아니 참배도 안 해요? 여기 좀 박정희 대통령 들고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 박 대통령이 그만한 인물이지만 우리 김영선 목사가 좀 가만히 있어요. 앉아있어요. 그만했습니다. 왜 이러셔서 떠들면서 내가 떠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떠들고 있어요. 그런 분이 왔다만 얘기했더니 자기가 일어나서 또 한바탕 하는 거예요. 형에 겨워서 말이야. 멋있긴 하지만 말이야. 우리 목사나 내가 그 고생을 했지만 오늘 이 종북 세력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많이 뭉쳤어요. 감옥에 가서 고생하던 사람도 박 대통령 한 일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는 놈들 6.25 사변에 그러면 북에 있는 공화국이 승리했길 바랍니까?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런 미친놈들. 아니 미친놈은 미친놈이라고 그래야지요. 그 미친놈 잡는 것은요 미친 개 잡듯이 미친놈은 물을 뜨끈하게 아주 삶아가지고요 그 미친 개 앞에 던져야 돼요. 그러면 탁 뭡니다. 그럼 이빨이 다 빼어져요. 다 빼어져. 오늘 말이야 나를 무슨 우파라고? 내가 무슨 어른이고 우파입니까? 나는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지 내가 뭘 간직할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무슨 우파가 됩니까? 나는 지켜야 할 보수 세력이 아니에요. 나는 아주 개혁 세력이지 이 뭣도 모르고 나를 갖다가 무슨 우파 보수 농객이다. 난 그처럼 듣기 싫은 말이 없어요. 내가 왜 보수예요? 진보지. 네? 다 진보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은 다 진보 세력이지. 이 나라 역사 5,000년에 처음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데 이 멍청이들이 말이요 반미가 나쁘다는 거냐? 왜 반미예요? 그 목사님이 다 설명하시더라고. 이 이북놈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나도 이북놈이지만 말이야.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놈이래요. 아니 물론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적화통일이 안 됐다. 잘 된 거지. 적화통일이 됐으면 오늘 꼴이 보이고요. 요새 까부는 친구들 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까불 수 있는 거지. 북에 가서 까불라고 그래요. 북에 가서 하라고 그래요. 가긴 뭘까? 자기가 무슨 그런 실력이 있어요. 목숨 걸고 이 해병대 구국 결사대처럼 말이요. 저 성사문이 저기 묻혀 있는데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사육신이 생기는 겁니다. 긴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요. 의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요. 성사문이 고문을 당하는데 장대인을 숯불에 달군 시뻘건 인도로 치십니다. 고문주의 제일 가혹한 거예요. 연루된 놈들 이름을 다 대라. 안 됩니다.
끝까지 안 됩니다. 인두로 덜 지지는 그놈을 향해서 그 형님을 향해서 야 이놈아 식었다 더 달궈가지고 와 이쯤 돼야 사나이 아닙니까? 에? 무슨 일들을 하고 말해. 아니 죽는 거지 사람이 내내 살아요? 아니 살다 다 죽는 건데 죽을 때 한 번 못 시키 죽어야지 말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거 끝장나는 겁니다. 이 나쁜 놈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 군인들 중에 정신이 바로 백인 친구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떤 출세하려는 놈 이런 놈 안 나와요. 어떤 군인들이 나오는 거 아니 한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친구들이 언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릴 기회가 없을까 하고 지금 이렇게 분발한 겁니다. 그이들이야말로 박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산문이 그렇게 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한국의 선비, 한국의 사나이, 여기 한국의 사나이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가는 건 나는 더 늙어서요. 오래 살 그 가망도 없어요. 이 올라오는 것도 싫어요.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 나이가 85이에요 이제. 여기 뒤에는 장경순 의장하신 그런밖에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 없는 것 같아.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옵니까? 이 여기 모이고 이런 게 없어지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 국민행동본부도 야 이제는 할 거 없으니까 다 우리 생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야지 말이야. 아니 서정갑 대령은 밤낮 이 짓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도 자기 좀 쉬기도 하고 뭐 식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그래야지. 그건 못해요. 왜? 조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이럴 수 있는가? 대단한 사나이입니다. 그 사나이가요 결국은 성산문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예요. 성산문이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시한수를 남깁니다. 겪고 죄인명 북소리 등등 울려 사람 목숨 재촉하네. 형장으로 죄수를 끌고 가면서 북을 쳐요. 북소리가 동동 울려요. 그러면 이거 가다가 결국은 형장 저 한강변 모래사장에 가면 고열 우차에 사진을 매서 찢어 죽여요. 그런 걸 알면서 성산문이 당당히 이 세조는 해쳐야 돼. 그런 결심을 한 사나이가 한국의 사나이 아닙니까? 겪고 죄인령 북소리 등등 울려 사람 목숨 재촉하네. 해도 이력사 고개 돌려 바라보니 해는 누연미어 서산에 넘어가는데 황천무일점 황천길에는 여인숙 하나도 없다고 하니 금야 숙수가 이 밤을 이 집에 묵어 갈 건가 한마디 남기고 가는 사나이. 그 사나이 가슴 속에 정신 조국을 위해 옳은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 결심을 하는 오늘 여러분 주민은 뭐 병사들은 도발할 것도 없고 국민 전체가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형편없는 친구들이 대통령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니? 아니 또 한 친구는 뭐 자기 주장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어디 나와서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갑자기 국회의원 100명은 줄이겠다는 이 제정신이에요. 국회의원 지금 199명이 300명 됐는데 그걸 3분의 1을 자기가 줄여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건 국회하고 인원을 해봐야 하는 거지. 제 멋대로 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생긴 것은 뭐만큼 되고 이 보리고개 죽은 목피로 연명하던 이 동포들이 박수리나 먹기도 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새마을운동이 이 나라의 질서를 잡고 우리들 잡아간 거냐. 그건 작은 문제고 그래도 국민을 먹여 살렸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이 알고 있는데 말이야. 이거 따님이 좀 나와서 말이야. 죄송합니다. 뭐가 그렇게 죄송해?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와야죠. 밖에 들어가면 못 들어요. 누가요? 내가 들라고 그렇게 들어야지. 일어나 빨리.